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new type 동사. 오늘은 동사 bring과 tak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두 동사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통해서 이 두 동사에 대해서 혹시 헷갈리는 점 있었다면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bring입니다. 이 bring은 뭔가를 이제 가져오다, 데려오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의미로 이 bring 어떻게 문장에 쓰이나 살펴보고 이 문장 구조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bring이 쓰인 아주 대표적인 그 약어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 먼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BYOB 라고 하는 약어 표현 혹시 접해보신 적 있나요? 영어에서는 종종 많이 쓰입니다. 특히 어떤 초대장에 좀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이 BYOB는요, Bring your own beverage. 네가 먹을 음료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파티 문화하고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느 집에서 이제 뭐 식사 초대를 하면은 그 집에서 다 준비하는 편이 있잖아요. 그 가시는 손님들은 보통 뭐 다른 선물들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날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경우는 요즘은 조금 늘어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흔치 않은 편인데, 영화에서는 어떤 주인은 장소를 제공하고 주로 그 모이는 사람들이 각각 그 먹을 거 마실 것들을 이렇게 좀 분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적이에요. 이런 형태의 파티를 이제 포틀럭 파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임에도 뭐 이런 포틀럭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실 거, 특히 이제 그 술이라든가 이런 음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준비해 와라 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식음료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bring your own beverage, 너가 마실 너의 그 beverage, 음료를 bring, 가지고 오라라는 의미로 줄여서 BYOB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초청장을 받았는데 초청장에 BYOB라고 써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 invitation said BYOB. The invitation said BYOB. The invitation said BYOB. 어떤 뭐 초청장, 간판 뭐 이런 데에 뭐라고 써있다 할 때도 우리가 동사 say를 쓰죠. 우리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에 BYOB라고 써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The invitation said BYOB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현 통해서 이제 bring이 이제 뭐를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bring 뭘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뭔가가 뒤에 오겠죠. 자, 그래서 bring your own beverage. 자,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자, 뭔가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뭐가 느껴지시나요? 방향이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지고 오고 또 어디로 가지고 왔다는 건, 그게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뭐를 갖다 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bring이 상호작용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를 가져다 주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동사 있죠? give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갖는 동사들 제가 다 묶어서 그냥 give와 그의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give A, B의 형태로 쓰여요. A에게 B를 주다. 자, 이런 식으로 give A, B. 요게 그대로 응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give와 그의 친구들 보면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bring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이렇게 되잖아요. 즉 A, B의 형태가 올 수 있어요.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그래서 예를 들면 I'm gonna bring you a coffee. I'm gonna bring you a coffee. I'm gonna bring you a coffee. 자, 이러면 뭐야? bring you, 너에게 a coffee. a coffee는 이제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를 얘기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 가져다 주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무엇을 갖다 주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bring your own beverage. 그다음에 누구에게 뭐뭐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bring you a coffee.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이제 bring이 또 쓰이는 형태들 계속 또 우리가 접해봤을 법한 표현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아주 오래전은 아니죠.
국내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 그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밴드 퀸의 음악도 그리고 그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노래 퀸의 그 유명한 노래 중에 Love of My Life라고 하는 곡 영화 속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중간에 또 요런 가사가 나옵니다. Bring it back, bring it back. 자, bring it back. 자, bring it back. 자, 이거 뭐죠? 그것을 내게 도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보통 먼저 여기 있던 게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라는 의미로 도로 가져다 달라는 말로 bring 다음에 또 이 back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예 이 노래에 가사 흥얼흥얼하면서 이 표현 익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도로 가지고 와라라는 의미로 bring it back. Bring it back. 예, 그거 무엇인지 이제 애수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또 쓸만한 어떤 다른 명사가 있으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 책을 도로 가지고 와라라고 한다면 뭐 bring my book back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bring은 give의 친구입니다. give A, B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자, 뭔가 지금 상호작용,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동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ive A, B를 우리가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B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give B, 그 다음에 A는 얘가 뒤로 가면서 전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전치사가 어떤 이런 이동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의미일 때 우리가 to를 쓰고 방향보다 약간 좀 더 추상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이제 for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쓰는 애냐 for 쓰는 애냐에서 다시 한번 또 give와 그의 친구들이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 일단 이 bring도요 제가 움직임의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to를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give B to A로 얘기합니다. give A, B가 give B to A가 되듯이 bring도 bring A, B에서 bring B to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ring B, B를 가지고 오거나 뭐 데려오거나 그런데 어디로? to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나한테 갖고 와 해볼까요? 자 그것도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만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it을 쓴다면 bring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to me 이렇게 bring it to me. Bring this to me. Bring it to me. 네,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Bring it to me. 자, 그럼 또 그 다음 또 bring it인 어떤 표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문장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bring이 데리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정말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고 누구를 데려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재밌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또는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데리고 오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이유예요. 어떤 동기,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왔냐라는 의미예요. Why are you here? 해당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묻지 않고 영어에서는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제법 쓰이는 표현이에요. 간혹 이제 여러분이 뭐 입국 심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때에 또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에 왔느냐, 왜 여기에 오게 됐느냐란 말로 What brings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bring이 뭐지? 이게 무슨 물건을 갖고 왔다는 얘기인가 하고 뭐 갖고 온 물건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자, 근데 요런 이제 의미를, 이 문장의 이제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이젠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겠죠? What brings you here? 또는 What brought you here? 여기에 이제 왜 왔느냐?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게 한 것이냐? 자, 이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bring이 쓰인 좀 덩어리 표현도 몇 개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냥 좀 상투적으로 워낙 bring이랑 같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덩어리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거?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ring peace라는 표현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도 무엇이 평화를 가져오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다, 뭐 이런 식으로 상투적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나요? 영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bring peace라든가 반대로 뭐 bring destruction 뭐 이런 말 같은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조치라든가 뭐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과연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파괴를 가져올 것인가 자 이런 의미로 Would it bring peace or destruction? Would it bring peace or destruction? Would it bring peace or destruction?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내용이 문맥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would it bring peace?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destruction, 파괴를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bring peace, bring 무엇? 꼭 물건이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bring이 쓰인 것 중에 여러분이 또 자주 볼 법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정말 요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미로. 근데 이 영어로 된 레시피 같은 경우도 처음에만 좀 낯설지 많이 보다 보면 요리에 쓰이는 표현들은 거의 고정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게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어로 된 레시피 같은 거 보실 때 잘 볼 표현 중에 하나가 bring to boil입니다. bring, 그다음에 뭐 무엇이 중간에 올 수 있고요. 또는 뭐 그게 뭐 뻔할 때 생략돼서 to a boil 이렇게 오는데, 자 bring이 뭐라고요? 데려오고 가져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물건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뭐 평화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것도 얘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어떤 상황을 불러오거나 어떤 상황을 야기하거나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리 상황이면 뭐냐면 자 그 뭔가를 지금 to a boil, 끓는 상태로 이끌어오는 거니까 끓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이제 가열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bring mixture to a boil. Bring mixture to a boil. bring mixture to a boil. 앞쪽에서 뭔가를 막 섞었단 말이에요. 섞은 걸 이제 끓여라 라는 의미로 bring mixture to a boil. 자,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bring to a boil. 레시피, 요리 관련한 문장에서 여러분이 많이 만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가열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bring이 쓰인 또 재밌는 표현. 이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그 응원단 소녀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자, 이 bring it on은요,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 그냥 구어체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뭐랄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도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나 뭔가 어쨌든 이제 좀 여러분이 용기를 내거나 해야 돼요. 뭔가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자! 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 이게 상대편이 있다면 덤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 해보자고! 아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어에서는 bring it 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bring it on!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 뭐 어려워? 그래 뭐 어려워봐야지. 얼마나 어려워. 내가 도전한다. 1년 안에 내가 목표 여기까지 내가 다 도달할 거야. 해보자고! 아싸! 덤벼!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bring it 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아싸! 하는 의미로 매일매일 좀 되새기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 용기를 북돋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매일매일 한 번씩만 이렇게 외쳐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bring it on.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동사는 take입니다. 사실 이 bring과 take가 많이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 이제 bring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자, bring이 가지고 오는 거라면 take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데려다 준다고 할 때는요, I'll take you home. I'll take you home 이럴 수 있어요. I'll take you home. bring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또 take는 제가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일부러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손을 뻗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말하면 뭐를 취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한 거 말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갖는 거 우리가 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잡고 찝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부러 손을 뻗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take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뜻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온몸으로 몸짓을 하면서 설명하는 이 개념들을 하나로 여러분이 끌어안으시면 그 세세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여서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take가 쓰인 가장 간단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쇼핑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물건 쭉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이거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살게요라는 의미로 take를 쓸 수 있습니다. I'll take it. I'll take it. I'll take it. 내가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take는 내가 손을 뻗어서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선택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I'll buy i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I'll take it.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쇼핑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손님은 이걸 살게요 라는 말로 I'll take it 이렇게 쓰겠지만 또 그 점원의 입장에서는요, 손님이 이제 물건 가격을 지불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금을 낼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낼 때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어떤 카드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해외 나가시면 특히 여러분이 국내에서 쓰던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테이크예요. 그 카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점원이 We take Visa, Mastercard, and American Express We take Visa, MasterCard, and American Expres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즉 테이크는 여러분이 손 뻗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말거나 이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선택권이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그런 것 중에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또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커피나 티 좋아하시죠? 근데 어떻게 드세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커피 같은 거 대접할 때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 란 말로 뭐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How would you like your tea? 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커피에 설탕을 넣느냐, milk, 우유나 뭐 크림을 넣느냐 이런 거잖아요. 뭐 그 차에도 뭐 우유를 넣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take를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일부러 여러분의 어떤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택하는 어떤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설탕 넣으세요라고 하는 거를 넣는다 해서 put 쓰지 않고 영어에서 take를 씁니다. Do you take sugar? Do you take sugar? Do you take sugar? 이러면 설탕 넣으세요란 말이에요. 뭐 우유 넣으세요. 뭐 Do you take milk? Do you take milk? Do you take milk? 이러면 되겠죠. 이런 것도 take입니다. 그러니까 take의 여러분은 개념을 제가 지금 자꾸 뭐 손짓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자꾸 여러분이 하나로 이제 끌어안아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일부러 손을 뻗어서 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먹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당연히 뭐 eat 또는 이제 우리가 have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일부러 정말 챙겨가지고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약을 먹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이제 먹는다는 말을 약에다 쓰지만 영어에서는 약을 eat 하거나 have를 써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take를 씁니다. 복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렵게 얘기할 때는 일부러 챙겨서 이렇게 딱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take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친구한테 뭐 약 좀 먹지 그래 뭐 이런 식의 의미로 Why don't you take a pill? Why don't you take a pill? Why don't you take a pill? 이렇게 얘기해요. 약이라는 의미로 medicine 써도 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보통 약들 간단하게 먹는 약들 알약이잖아요. pill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take a pill? 이러면 뭐 약이라도 먹지 그래? 약간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외에도 이 take는 정말 많은 표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제가 어쨌든 이제 선택, 내 걸로 만들고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것도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앉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앉으라는 말로 sit이란 동사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take a seat. Take a seat. take a seat. 이 표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앉으라는 의미로 sit 쓰면 되게 좀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들려요. 되게 무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앉아주세요라는 느낌이 아니라 앉아. 그럼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아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take a seat. take a seat. 이쪽이 훨씬 더 그냥 sit down 보다는 조금 더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죠. take a seat 같은 경우도 한 단어로, 한 덩어리로 여러분 아셔야겠죠. 또 우리가 take가 들어간 표현 또 뭐가 있나요?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take a picture, take a photo, take a photo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왜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일단 덩어리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지만 왜 take겠어요? 우리가 사진을 어떤 순간 포착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순간 그 장면을 우리가 찰칵 찍음으로써 탁 취하는 거죠. 잡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하나의 그런 기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take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I'm taking a picture. 나 지금 사진 찍고 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있는 거니까 빨리 웃어, 뭐, smile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지금 사진 찍는 거야. 지금 너도 얼굴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웃어 이런 의미로 I'm taking a picture. Smile. I'm taking a picture. Smile.
I'm taking a picture. Smile. 자, take가 들어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take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하고 자꾸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좋아요. 이미 뭐 습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take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런 표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우리 bring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bring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take는 bring의 반대입니다. 즉, 뭐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뭐 여러 가지 뭐 가다 오다, 뭐 주로 가다로 많이 해석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노래 가사 소개할 때 잠깐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 퀸의 Love of My Life 노래 가사에 나에게 되돌려 달라고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자, bring it back. 나에게 돌로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도 뭐라 그래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그거를 take, 가져가지 말라고요.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가져가는 거를 이제 take를 써서 얘기하잖아요. Don't take it. Don't take it. 근데 이제 거기서 더 강조해 주려고 나에게 멀리 가져가는 거니까 away까지 써서 Don't take it away from me. 나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지 마시고. 노래 가사를 통해서 bring과 take의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가져가라 라고 할 때는요. 치워라. 내 앞에서 그거 치워라. 가져가라 라는 의미로 take it away from me. Take it away from me. Take it away from 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지 말라고, 치우지 말고 내 앞에 가져가지 말라고 할 때는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노래 가사 그대로 응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take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 take가 정말 또 많이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take가 제가 손을 뻗어서 내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가져가는, 여기 있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거, 여기 입장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다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1년 365일 모두에게 다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그 시간에 그 뭔가를 하는 동안 이제 그 시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즉 그 행동이 여러분의 그만큼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행동이, 그 활동이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라는 의미로 take를 써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기니까 그 뒤에 얘기하거나 문맥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it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It takes a long time. It takes a long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많은 시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It takes a long time. It takes a long time 이랍니다. 즉 얼마나 걸려?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라고 할 때, 그거 얼마나 걸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가냐. 제가 많은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은 영어에서 길이기 때문에 long을 써서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a long time이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가느냐라는 의미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묻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나 가져가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뭔지를 지금 제가 it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뭘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니까 뭘 하는 게 너무 동사잖아요. it을 그대로 두고 뒤에 그냥 to 동사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It takes a long time to 동사 하면 동사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이러면은 그 동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가져가는 거니까 bring 얘기하면서도 제가 얘기 드렸죠. 상호작용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take도 마찬가지예요. 가져가는 거니까 누구에게서 가져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뺏긴 게 되는 걸 수 있잖아요.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 시간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누가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굳이 상호작용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서울 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시간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뭐 숙제를 한다 이러면은 똑같은 숙제라도 학생들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1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친구는 30분밖에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나하고 숙제하고 다른 친구하고의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얘의 관계, 쟤하고 얘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상호작용이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그 대상을 써주는 거예요. 누구 시간을 가져갔는지를 얘기합니다. 나 여기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딴 사람은 여기 오는데 얼마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의 문제예요. 나를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상호작용이 있으면 동사 바로 뒤에 대상 넣잖아요. 그래서 it took me 이랍니다. 내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많이. a long time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왜 농담처럼 너무 오래 걸릴 때 100만 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영어는 ages를 씁니다. 그래서 it took me ages 이러면 나한테 100만 년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100만 년을 가져간 거예요. it took me ages. 뭐 하는 게 여기 오는데 to get here. it took me ages to get here. Sorry, it took me ages to get. It took me ages to get here. 이러면 야, 나 여기 오는데 100만 년 걸렸어. 여기 오는 행동이 나에게서 100만 년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take란 동사의 또 이런 상호작용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갖는가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take 다음에 시간을 얘기하는데 사람 따라다닐 때는 사람 넣고 시간 쓰는 거예요. 그 뭐 하는지를 얘기할 때 뒤에 to 동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그 시간이 나에게서 시간을 가져가는, 취하는 이런 take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게 시간이 걸렸다. 근데 뭐 하는 게 너무 기니까 일단 it을 쓰는 거예요. It takes 시간. 근데 만약에 내 시간은 나한테만 그런 얘기다. 그럼 나부터 넣고 상호작용부터 넣고 그다음 시간. 그다음에 뭐 하는지야 동사네 동사 이어주는 접착제 to 써서 얘기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게 내가 여기 오는데 100만 년 걸렸어. It took me ages to get here. It took me ages to get here.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ake의 또 중요한 의미 하나, 시간이 얼마 걸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다 정말 따로따로 노는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애초에 제가 설명했던 take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느끼면서 문장들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그동안 헷갈렸던 이 동사 take의 여러 가지 어떤 문장 구조나 쓰임이 좀 더 편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우리 연습하고 살펴본 이 문장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문장 연습 시간입니다. 초청장에 BYOB라고 써 있었어. The invitation said BYOB. 너에게 커피 한 잔 갖다 줄게. I'm gonna bring you a coffee. 그거 도로 가져다 주세요. Bring it back. 그거 나한테 가져와. Bring it to me. 무엇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나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그것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파괴를 가져올까요? Would it bring peace or destruction? 섞은 것을 끓을 때까지 가열하세요. Bring mixture to a boil. 덤벼! 함 해보자고! Bring it on!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I'll take you home. 그걸로 할게요. 그걸로 살게요. I'll take it. 저희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습니다. We take Visa, MasterCard, and American Express. 설탕 넣으세요?
Do you take sugar? 우유 넣으시나요? Do you take milk? 약을 먹지 그래. Why don't you take a pill? 자리에 앉으세요. Take a seat. 사진 찍는 거예요. 웃으세요. I'm taking a picture. Smile. 그거 제게서 가져가세요. Take it away from me.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It takes a long time.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저 여기 오는데 100만 년 걸렸어요. It took me ages to get here.